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이야기꾼 이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 사이에 나누는 온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온정은 말 한마디에 배어있고 행동 사이사이에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셨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진 온정을 저에게 나눠주시러 오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앞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정말 슬펐던 사실은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 30%는 모른다는 대답을 했고 20%는 아니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바로 애매하다는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여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유럽을 넘어 꿈나라도 존재한다고 믿었던 저는 그렇게 학창 시절마다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결과 8과목 중 5과목 7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루는데요. 그 이후로 선생님들은 제 여행을 방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엎드리면 지성이 여행 가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신께서는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적인 재능인데요. 중학교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음악적인 깊이를 가져온 저는 실용음악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원만한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제 재능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TV에 나온 저들처럼 노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21살의 저는 음악으로서의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군입대를 하게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사회로 나온 저는 여러 가지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절에 저는 평일 내내 카페에서 일을 했고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찾아보다가 결혼식 전문 축가자를 구한다는 공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기재된 이메일로 제가 노래하는 동영상 2개를 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재능에 대한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25이 된 저는 우연치 않게 또 똑같은 공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를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장문의 글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2개의 영상을 보내는데요. 제 2년간의 소름을 그분은 알아주셨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역시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일이거나 재능과는 관련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성아, 너는 잘하는 게 뭐야? 정말 악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순수한 질문이었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공격받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네. 집에 와서 그 상황을 곱씹어 보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나 노래 잘하는데, 나 운동 잘하는데, 나 요리 잘하는데, 그리고 나 말 잘하는데. 그 순간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순수한 질문마저도 공격이라고 느낄 만큼 내 재능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제가 모르겠다고 대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 재능들이 애매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보통 이상이기는 한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으니까 당당하게 재능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제 애매한 재능들에게 박수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 애매한 몸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간 바디 프로필을 계획합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저는 어느새 영양부터 운동법, 트레이너와 견주어도 될 만큼 운동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됐는데요. 제 1년과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제 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른쪽에 모자를 쓴 사람이 1년 전의 저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저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저는 어린 시절 저에게 꿈을 불어넣어줬던 밴드 활동을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순천시에서 주최하는 밴드 경연대회 포스터 한 장을 들고 무작정 순천대학교 밴드 동아리에 저를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경연대회를 위한 프로젝트 팀이 결성이 되고 그 팀은 작년 11월
순천만 달빛 야시장 밴드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팀이었던 그 팀은 노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당하게 순천문화재단 예술경연팀에 소속되어 지금까지도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부드러운 진행 능력과 자유로운 언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재능을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무작정 기타 한 자루와 앰프를 들고 전 호수공원으로 뛰쳐나갑니다. 사전에 준비되고 개설된 무대에서 하는 공연이나 경연과는 달리 버스킹은 관객과의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객과의 소통이 보다 가까이서 실현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 진행 능력과 부드러운 언변이 더 재밌는 버스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친한 동생이 만든 에그타르트와 제가 선수 직접 내린 더치커피를 팔아보고자 2시간 분량의 버스킹을 계획해서 진행하는데요. 음식이 남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불편하게 팔렸고 제 버스킹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버스킹을 끝낸 저는 부랴부랴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함께 버스킹에 참여한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명함을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지성아, 너 아까 노래 부를 때 어떤 한 분이 너 연락처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너 의사를 먼저 들어보고 연락처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일단 명함 받아놨어. 내일 연락해봐. 저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혹시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드렸고 미팅 날짜를 잡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가셨던 그분은 2018년도, 2020년도에 제가 이메일로 지원 영상을 보냈던 그 회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고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어요. 제가 집에서 그저 휴대폰으로 지원 영상 몇 개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니까 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대표님을 만나 이렇게 결혼식 축가와 사회를 보면서 정말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입시 과정에서 그리고 대학 생활 동안 보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발성법을 배웠는데요. 노래가 아니라면 아무 쓸모없었을 것 같은 이 재능은 저를 이렇게 발성감사 트레이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애매한 재능에 박수를 쳐라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박수는 칭찬의 박수가 아니라 위로의 박수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서 수많은 열등감과 싸우면서 지치고 작아진 내 재능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위로의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박수의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애매하다는 수식어를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애매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애매하다는 말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게 만들어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애매한 재능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에 따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재능에 대해 애매하다는 수식어를 갖추는 순간부터는 저희의 무한한 가능성을 작은 상자에 가두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감하게 이 애매하다는 수식어를 지워야 합니다. 나 애매하게 노래 잘하는데가 아니라 나 노래 잘하는데, 나 애매하게 요리 잘하는데가 아니라 나 요리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는 필연적입니다. 내 재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비교는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재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때도 비교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의 과정에서 나를 좌절시키는 나리선 열등감을 느끼는 것보다 그 비교 대상이 내 재능이 발현될 시장의 크기를 키워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나갔는지 배우는 자세로 바라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등감은 더 이상 나를 좌절시키는 선행이 아니라 배움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베스트 원, 최고의 내가 아니라 스페셜 원, 특별한 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에다가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결합해서 더 특별한 나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할 수 있지만 김범수보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노래도 적당히 잘하고 불어도 할 수 있다면 한국 노래를 불어로 번역해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 재능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내 재능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저 수제버거를 맛있게 만들 줄 알고 노래도 잘하고 말솜씨와 진행 능력에 뛰어나며 몸까지 특별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생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어느 순간에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의 진짜 모습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에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는 내 재능이 더 나아지고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행복감을 몸소 만끽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